보세요. 상해 매가지고 행사를 레이브 행사를 상해 열릴 줄 나 때문에 상해 갑니다. 저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난 탓에 비행기에서 잠을 자보려고 왔는데 아무튼 무사히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콘서트가 이제 좀 남았는데 앞으로도 범접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로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상해의 레이브 행사를 끝나고 숙소로 왔고요. 예쁜 꽃도 받았어요. 이따가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일단은 조금 휴식을 하고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뭘 먹을 거냐? 저도 모릅니다. 뭘 먹을지. 짐을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홈서비스로 따뜻한 우유를 시켜서 먹으려고. 맛이 다르다. 근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 아기 공둥이 같은 이 과일은 뭘까요? 완전 복숭아. 아, 이게 복숭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복숭아 중에 제일 맛있어요. 뭐야? 이렇게 생긴 복숭아를 뭐라고 부를까? 복숭아가 아닌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전 빨리 이걸 먹고 해야 할 게 남았어. 안녕. 뭐 계속 맨날 안녕이야.
이렇게 저는 어마어마하게 메이크업 도구를 들고 다니는데 사실상 다 쓰진 않는데 너무 보부상이라서 이렇게 다 들고 다닙니다. 브러쉬도 있고 브러쉬도 다 들고 다니고 이렇게 립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선크림은 저는 그냥 손으로 막 발라요. 제가 원래는 진짜 20살 중후반까지는 사실 선크림 안 발랐어요. 선크림을 되게 싫어해서 그 느낌을 진짜 싫어해요.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뻑뻑해지는 것도 싫고 또 엄청 기름기 많은 것도 싫은데 요즘에는 근데 선크림이 되게 로션처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이 꼭 필수인데 노화 방지에 선크림이 꼭 필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잘 바르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립밤을 발라요. 제가 그리고 바로 저는 파운데이션을 해요. 아니다. 프라이머를 먼저 써. 근데 프라이머를 선크림 전에 발라야 되나? 모르겠다. 저 잘 몰라요, 순서를. 소량만 맥 스튜디오 레디언스 세럼 파운데이션을 씁니다. 제가 너무 건성이라 뻑뻑한 파운데이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씁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왜 이렇게 어둡지? 사실 파운데이션 호스 고르는 법을 잘 몰라요. 직접 가서 안 사기 때문에. 되게 파운데이션을 하나만 하지 않아요. 사실 섞어 쓰기도 해요. 주문은 조금 밝혀주고 싶은데 이거 좋다. 이 맥이랑 이거 에스쁘아 글로우 스틱 이거 같이 섞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항상 한답니다. 겁은 많지만 즐겨. 오, 아닌가? 좋아. 이제 머리랑 옷을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빨리 카페에 가서 나무 브런치를 먹으려고 늦은 브런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상해 쇼핑몰을 상해에서 쇼핑하려고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사실 제가 너무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도 읽어보고 막 비 오는데 막 카페 가서도 읽었는데 그 파일이 날아간 거예요. 왜 날아갔냐? 제가 촬영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보고 숙소에 들어와서 파일을 보고 그래서 씻고 지금 자기 전에라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켜게 됐고, 이게 영혼을 향하여라는 책인데 안토너 작가님이 사실 한국 분이신데 이제 영미권 소설을 쓰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소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님이 번역을 하셨고,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는 안토너 작가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번역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는 지금 거의 신간, 완전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이렇게 금방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상해에서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SF 소설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 SF라는 게 늘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약간 SF 소설인데 철학책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 책을 읽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던 게 필멸이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기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이제 삶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어요. 전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왜 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었다. 이제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싶어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SF 소설을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많은 게 전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미학적인 것은 무너짐에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을 수 있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죽지 않기 위해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살아가려고 뭔가 애쓰지만 결국엔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일 인간적이라는 거죠. 여기 다양한 화자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인간다운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과 그런 불완전함이
결국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과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진정한 살아있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결국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책이 저한테는 사실 가장 좋은 책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영혼을 향하여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위주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소설 같아요. 여기서 거의 몇백 년을 오가요. 근데 몇백 년을 오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불멸의 기회를 얻게 된 그런 나노봇의 세포를 가진 인물이 어떤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나노봇이 어떻게 사랑을 하지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문체가 그냥 너무 천재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바로 독서노트 펼쳐서 막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F인데도 막연하게 슬픔을 주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특이하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런 울림을 되게 잔잔하게 계속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냐면 뭔가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되게 그런 AI 기능을 사용하면서 되게 자기의 생각까지도 AI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우리의 생각도 뭔가 AI한테 맡겨지게 되고 그런 생각하는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책은 굉장히 SF 소설이라는 장르 아래 되게 많은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이런 세상의 흐름까지도 AI에게 이렇게 맡겨지는 현상을 보고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혼자 브이로그를 찍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날려먹은 영상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감독님이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호기롭게 브이로그를 혼자 찍고 오겠다 했는데 혼자 셀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찍었는데 각도 다 나가고 얼굴이 잿빛으로 나오고 이래서 다시는 브이로그는 조금 더 도전해보고 좀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 잘 나오겠지.